이거는 좀 여러 번 코 성형을 하신 분들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 거죠. 안녕하세요. 다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 상담을 왔을 때 3D CT를 꼭 찍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코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3D CT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수술 케이스에도 미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능적인 불편함이 어떤 이유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는지는 우리가 CT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모양적인 부분도 개선하고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한 환자의 CT를 보여드리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22세 남성 환자분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본인 코가 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코안 공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쉬기가 불편한 거를 개선하고자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위해서 내원해 주셨습니다. 정면 CT를 보면 코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벽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C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왼쪽의 비강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봐도 오른쪽 코안의 공간과 왼쪽 코안의 공간은 콧구멍 크기부터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코가 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코안은 지지대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꺾여 있기 때문에 코끝은 왼쪽을 향하게 되고요. 콧대에 올려진 실리콘 보형물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가 휘었다고 본인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리콘이 코 안쪽으로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도 몰랐고 저도 사진만 보고서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코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도 명확하게 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뼈 위에 실리콘이 좌측으로 편의되어 있긴 하지만 잘 놓여 있거든요. 근데 중간 쪽으로 가면은 이 실리콘 자체가 코 안에 이 검은 게 공기인데 공기하고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깊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우리가 비춰보거나 해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CT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측면 사진을 보고 이제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 있고 두께가 어떻게 되고 코끝에는 어떤 지지대들이 사용됐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환자에 있어서 실리콘은 뼈하고 나머지 아래쪽 연골하고 잘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는 실리콘이 노출된 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측면 뷰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실리콘 위에 덮여 있는 코의 조직이 상당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피부가 좀 두껍구나 하고 감각이 쉬운데 실리콘이 코안 공간과 노출이 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코 안에 있는 콧물, 세균들과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가지고 타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측면부에서 똑바로 있지만 위쪽에 실리콘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 조직이 두꺼워진 걸로 봐서는 그런 노출 때문에 코 안에 실리콘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번 코 성형을 하신 분들도 측면부만 보고 아래쪽에서 세심하게 찍은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수술 전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CT를 볼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교정을 했냐면 비중격을 사용해서 지지대의 방향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 실리콘은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코끝에는 보면 또 흰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비중격 뒤에 있는 뼈를 두세 겹 정도 쌓아서 코끝의 높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자가늑연골을 통해서 실리콘이 노출된 부분을 쐐기식을 통해서 메꿔주고, 이 메꿔준 거 위에도 기연골을 덮어서 실리콘이 아래쪽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중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거죠. 이 아래쪽에도 늑연골을 세워서 원하는 코끝의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안에 연골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연골을 띄어서 똑바로 한다고 똑발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부목을 연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똑바른 연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의견골이 되겠죠. 작은 의견골을 가지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양쪽으로 부목을 대는 것처럼 연골로 되어서 코가 똑바로 서고 코끝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실리콘 자체도 아래쪽에 여기 뚫려 있는 부분을 늑연골하고 귀연골로 메꿔주고 점막을 봉합한 다음에 가운데 위치에서 3포인트 정도로 고정을 해줍니다. 가운데 잡아주는 걸로 이분이 가진 오른쪽 코막힘과 휨 현상, 알지 못했던 본인 코 안의 염증까지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소개해드릴 환자는 30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모양적인 부분, 코끝이 떨어지고 복코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안에 공간이 틀어지면서 왼쪽이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저희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먼저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은 특징적인 게 왼쪽 부비동에 축농증이 엄청 심합니다. 부비동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오른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왼쪽은 이렇게 콧물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 상당히 대비가 되죠. 좀 더 앞쪽으로 나오면 중심선에서 비중격이 좌측으로 많이 틀어져서 거꾸로 엎어놓은 C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왼쪽 공간은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는 거의 숨을 못 쉬게 되고 콧물이 고이면서 부비동 안으로도 콧물이 고이게 돼서 축농증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코끝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코끝 부분에서 우리가 기둥이 똑바로 가지를 않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꺾여 있어서 코끝은 오른쪽을 향하게 되고 코안 공간은 왼쪽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실리콘 보형물이에요. 근데 보형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각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간혹 공간이 뜨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외관적인 실루엣을 봐도 콧대 높이에 비해서 코끝이 떨어져서 코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CT상에서도 좀 보이고요. 미간 쪽의 보형물의 두께는 대략 한 3.7mm, 콧등 아래쪽 코끝과 콧대 사이 부분은 거의 6mm가 들어가 있어요. 6mm면 여자 코에서는 상당히 두꺼운 미리수고, 근데 6mm도 모자라서 여기 보면은 2mm쯤 되는 실리콘 조각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위쪽은 뼈로서 튼튼하게 받치고 있지만 아래쪽은 부드러운 연골인데 실눈 두께가 뭐 거의 한 8mm 정도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연골이 눌리면서 우리가 안장코 현상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코가 답답할 수도 있고, 원래 있어야 될 이 비중격이 약화되면서 코가 떨어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덩달아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망가진 구조들을 늑연골로 보강을 해주고 떨어진 코끝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늑연골로 세워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CT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 부비동을 보세요. 깨끗해졌어요. 원인을 해결하면 이런 부비동염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앞쪽으로 점점점 나와보면 꺾여있던 지지대가 상당히 똑바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지지대가 굽지 않도록 양측에서 단단한 늑연골로 보강을 해서 이게 똑바로 얼굴 축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세기식을 해서 보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느꼈던 코끝의 떨어짐과 뭉툭함, 두 겹이던 실리콘이 하나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엄청 두꺼웠거든요. 아까는 거의 7mm 가까이 됐어요. 그게 몇 mm로 바뀌었느냐? 4.5mm 정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면서도 바뀔 수 있느냐? 이 아래쪽에 늑연골로 충분히 받쳐줬기 때문이죠. 밑에서 늑연골이 튼튼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실리콘을 3mm를 줄여도 충분히 높은 코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코끝의 모양도 이렇게 오똑한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늑연골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높여주고 귀연골로 덮어줘서 코끝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본인이 느꼈던 왼쪽의 코막힘 현상도 해결이 되고 떨어진 코끝 그리고 복코의 느낌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3D CT로 다소까지 들여본다고 해도 좀 결과까지 예측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쪽에 어느 정도로 수술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알고 수술을 들어간다면 훨씬 더 수술 결과를 예측하거나 환자한테 설명하기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처럼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CT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형골이나 아니면 인공연골 이런 거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CT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상담을 할 때 코도 한번 만져봐야 되고 포환도 후레쉬를 켜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수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던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